안녕하십니까, 삐뚤칠판입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 저희는 가야를 봤고요. 오늘은 저희는 삼국의 사회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 내신에서도 한능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오늘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드리자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국천왕의 진대법, 그리고 신라는 신분제도인 골품제,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종교의 수용,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자면 고구려의 진대법부터죠. 진대법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나중에 고구려 조선으로 가면 의창, 흑창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진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러시안 캐시, 대출이라 그랬죠. 곡물을 봄에 빌려줘서 이제 추수 계절에 가을에 갚게 하는 대출 제도 같은 거였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요. 이렇게 그냥 진대법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의창, 흑창 이런 데에서 진대법에서 계승된 제도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나중에 의창, 흑창 그때 나오면 다시 또 진대법을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국천왕이라고 했죠. 고구려가 나와서 하는 소리지만 고구려는 지난번 여러가지 나라의 성장 때도 나왔지만 서욱제, 형사취수제, 그리고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일책 12법입니다. 일책 12법. 예를 들자면 도둑질을 하면 그것의 12배로 갚게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구려의 진대법, 신라의 골품제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럼 백제는요? 라고 말하시면 백제는 굳이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게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 했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랑 비슷하다. 굳이 차이점을 보자면요. 일책 11법이 아니라 약 일책 3법, 2법, 그 정도 됐다. 2배로 갚게 했다. 그런 정도까지 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나뉘죠. 성골, 진골, 그 아래부터는 두품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저희가 통치체제 얘기할 때 17관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라를. 그래서 1부터 17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위에가 성골,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으로 함으로써 점점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거의 왕족, 여기는 귀족. 하지만 귀족 중에선 좀 권력이 높은 편, 그리고 6부터 약 4두품까지 하급관리 그리고 그 아래로는 평민, 이거를 외워두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성골이랑 진골은 나름대로 엄청난 권력을 누렸고요. 그 아래부터는 좀 차별받기 시작했어요. 두품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차별을 받는데 사회 제약이 좀 심했어요. 신분이 딱딱딱 나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육두품이 특히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신라가 통일을 하죠. 그리고 통일신라로 가다가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고려의 개국공신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뭐 호족으로도 불리는데, 네, 거기까지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의 골품제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을 법한 신부는 바로 육두품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특징이 신분으로 엄청난 사회 제약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라의 엄격한 골품제를 봤습니다.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 유교, 불교, 도교. 유교는 뭐 기구를 보면 되는데 그 기구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보면 되고요. 불교는 어느 왕이 수용했는지 보고, 도교는 도교에 관련된 유물을 봅니다. 먼저 유교부터 하자면요, 고, 백, 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학을 설립했죠. 누가 설립했습니까? 장수왕이 설립했죠. 태학. 이거를 수도에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경당이 있었습니다. 이건 교육기관 아닙니까? 여기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제는 뭘 했냐면요, 오경박사. 이것도 하나의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오경박사에서 이것도 역시 유교를 가르쳤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통일신라 가면 나오는데, 통일신라에서도 뭐 태학이라 국학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신라 여기는 통일하기 전이니까 임신서기성만 언급하겠습니다. 돌인데 돌에 뭐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유교를 3년 안에 유교 경전을 다 읽고 마스터를 하자는 두 유교 학생의 비장한 말투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 마스터를 꿈꾸며 목표를 설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신라도 유교를 배웠다는 거죠. 배웠다기보다는 수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 이것도 고, 백, 신으로 나누면 소수리마, 심유왕, 신라는 놀지왕도 있지만 끝내 다시 수용되는 거는 거풍왕. 목을 잘렸는데 거기에서 하얀 피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신이 명령했다는 것을 증명한 2차돈. 이렇게 나오겠죠. 이 왕이 무슨 왕인지 다 아시잖아요. 소수림왕이 불교수용, 심유왕이 불교수용, 법풍왕이 불교수용 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 같은 경우에는 유물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현무도, 그리고 사택지적비, 그리고 금동대학로, 그리고 뭐 산수무늬 벽돌, 현무도는 고구려고요. 근데 백제도 있었다고 추정이 돼요. 사택지적비는 백제입니다. 그리고 사택지적비에는 한학이 언급이 돼요. 한자가 언급이 되고요.
다음에 도교가 같이 언급되고요. 금동대학로는 불교랑 도교가 같이 언급됩니다. 산수무늬 벽돌, 얘도 백제고요. 백제가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유불도, 즉 유교, 불교, 도교를 수용했다는 것을 봤고요. 다음으론 과학기술인데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농경 중시겠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걸 예로 들자면 첨성대가 있겠죠. 선덕여왕인 건 알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사회 파트 핵심만 딱딱 집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진 첨부와 함께 문화사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가 끝나면 이제 통일 과정을 보고요. 후삼국시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들칩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